안녕하세요. 12장 3절 배열 주소의 의미와 다차원 포인터 배열의 사용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열 이름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배열 메모리의 복사, 다차원 배열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트에 대한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예제 12-22 캐릭터형 배열 이름의 의미에 대한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은 우리 C 언어 포인터에 대한 이해에서 다 했던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캐릭터형 2차원 배열이 만들어져 있네요. 몇 곱하기 몇 자리? 2 곱하기 3자리. 그렇다면 6개의 캐릭터형 메모리가 만들어지고 그 메모리에는 A부터 C까지 1부터 3까지 초기화가 되어 있네요. 이거를 그림으로 간단히 표현하면 자, 메모리의 이름은 첫 번째, 두 번째 해가지고 6개의 메모리가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 이름은 CARR00, 두 번째 이름은 01, 세 번째 02, 10, 11, 12 이와 같이 만들어지고 이때 배열의 시작 주소는 12FF78이라는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CAR라는 2차원 배열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때 이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네, 2차원 배열의 대표 주소의 의미를 가지면서 2차원 주소의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자, 그러다가 이 배열에 에스테릭 연산자를 붙인 CARR0는 1차원 주소의 의미를 가지며 12FF78을 의미한다 그랬죠? 다시 여기에 에스테릭 연산자를 붙인 CARR00는 당연히 1바이트 캐릭터형 임의 메모리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내용은 간단히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자, 그렇다면 CARR 플러스 1을 하겠다라는 의미는 네, 열의 개수 몇 개? 3개 건너뛰겠다. 캐릭터형 열의 개수 3개 건너뛰겠다 해서 몇 개 건너뛰겠어요? 3개 캐릭터형 주소를 건너뛰고 CARR 플러스 1인 얘도 2차원 주소의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2차원 주소에 에스테릭 연산자를 붙인 CARR1이라는 얘는 1차원 주소의 의미를 갖고 똑같이 12FF7B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주소에 1차원 주소죠. 1차원 주소에 에스트랙 연산자를 붙인 CARR1 제로는 당연히 이 주소 12FF7B 이 주소의 1바이트 캐릭터형 메모리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CARR은 2차원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만약 이 주소에 %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2차원의 주소의 의미를 가지니까 실질적으로 얘는 3차원 주소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3차원 주소의 의미를 근데 배열의 주소는 CARR이라는 애가 상수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랬는데 여기다가 %를 붙일 수 있냐? 실질적으로는 이게 상수의 의미를 상수 형태로 사용이 됐을 뿐 실질적으로는 어딘가에 메모리상에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여기에다가 %를 붙이면 얘가 2차원 주소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뭐가 된다? 3차원 주소의 의미를 갖게 된다. 자, 그렇다면 얘가 3차원 주소의 의미를 갖는다는 소리에 여기 만약에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 건너뛰게 될까요? %CARR 플러스 1이라는 애는 얼마만큼 건너뛰죠? 네, 그렇습니다. 배열이 2 곱하기 3짜리 캐릭터형 배열이기 때문에 2 곱하기 3짜리 배열의 주소를 건너뛴 12FF72라는 주소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2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에 %를 붙이면 3차원의 의미를, 그리고 3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에 %를 붙이면 4차원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2차원 배열에서 여기다가 이 배열의 이름에다가 %를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를 붙이는 내용을 하냐? 이게 의미상 실제적으로 얘가 2차원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 배열의 이름에다가 %를 붙이면 3차원의 의미를 갖는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출력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ARR은 네, 2차원 주소로서의 12FF78이 되겠네요. CARR 제로는
네, 1차원 주소로서의 12FF78 CARR 00 어떤 메모리예요? 네, 이 메모리를 뜻하죠. 이 메모리에 M% 붙였으니까 캐릭터형 1차원 메모리. 한마디로 이것 또한 1차원 메모리의 시작 주소인 12FF78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CARR 2차원 주소에 자, 2차원 주소 플러스 1 2차원 주소 플러스 1은 얼마만큼 건너뛴다? 여러 개수만큼 건너뛴다. 3개 건너뛰어진 12FF7B 2차원 주소의 의미를 갖는 12FF7B가 되겠죠. CARR 제로 플러스 1은 자 1차원 주소의 의미를 갖는다 그랬는데 플러스 1하면 1차원 주소는 캐릭터형 그 자료형만큼 건너뛴다. 얼마가 되겠어요? 12FF79. 그 다음에 CARR00에 M%를 붙인 얘도 1차원 주소를 갖는 의미를 갖는 12FF78이다 보니까 플러스 1 하게 되면 캐릭터형만큼 건너뛰어서 12FF79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ARR은 원래 배열의 이름으로서 2차원 배열의 이름으로서 2차원 주소의 의미를 가졌는데 M%를 붙였으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3차원 주소의 의미를 갖고 만약 이 주소에 플러스 1 하게 되면 얼마만큼 건너뛴다? 행열만큼 건너뛴 2 곱하기 3만큼 배열만큼 건너뛴 주소가 돼서 실질적으로 12FF72가 된다. 자, 이번에는 인티형 배열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전에 했던 것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티형 배열 2 곱하기 3짜리 6개의 배열이 만들어지고 10부터 30까지, 100부터 300까지 각각 이와 같은 이름의 00에 10, 01에 20, 02에 30, 10에 100, 11에 200, 12에 300 이렇게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몇 바이트 메모리겠어요? 당연히 4바이트짜리 6개가 있는 게 되는 거니까 4, 6에 24, 24바이트의 크기를 차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열의 시작 주소가 12FF68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IARR이라는 이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시작 주소인 12FF68이 되겠습니다. 자, 또 이와 같은 2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에 에스트릭 연산자를 붙이게 되면 IARR0는 1차원 주소의 의미를 가지며 12FF68이 되겠죠. 자, 2차원 주소의 의미를 갖는 애에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인트형 열의 개수 3개 건너뛰어라 라는 의미로 IARR은 2차원 주소 12FF74 여기 에스트릭 연산자를 붙이게 되면 1차원 주소가 되는 형태로 IARR1은 1차원 주소 12FF74가 되겠죠. 자, 또 IARR 이 메모리는 이 인트형 메모리를 의미하는데 이 메모리의 주소 연산자 M%를 붙이게 되면 12FF68 1차원 주소 인트형 주소의 의미를 갖게 되겠죠. 자, 만약 IARR1 제로 이 메모리는 이 메모리 4바이트를 의미하는데 여기에 M%를 붙이면 1차원 주소인 12FF74의 주소의 의미를 갖겠죠. 자, 그렇다면 인트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열 2차원 배열의 IARR은 실질적으로 2차원 주소의 의미를 갖는데 이 배열의 이름에 M%를 붙이게 되면 3차원 주소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3차원 주소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소리는 플러스 1 하겠다는 소리는 당연히 행열만큼 건너뛰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인트형 2 곱하기 3만큼 건너뛰겠다. 24바이트 건너뛰는 주소로 누가 되겠습니까? 12FF80 3차원 주소의 의미를 가지면서 12FF80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지금도 조금 헷갈려 하시거나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3장에서 배열에 대한 내용을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배열에 대한 내용을 3장의 배열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간단한 예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CPY, MEM CPY 함수를 사용해서 2차원 배열에 있는 내용을 1차원 배열에 복사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치를 보면 프린트하는 내용이 10부터 50까지, 60부터 100까지 해서 쭉 얼마까지? 250까지를 이렇게 출력한 내용과 또 칸을 나눠서 한번 다시 250까지 출력하는 내용이 10부터 250까지 이렇게 출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스가 조금 커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인트형 1차원 배열 25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트형 2차원 배열 25개가 만들어져 있죠. 5 곱하기 5. 자, 이때 값을 1차원 배열에다가 10부터 250까지 초기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5개의 배열을 초기화하기 때문에 포문은 몇 번? 25번을 돌리고 ARR1의 제로부터 24번째 인덱스까지 모두 다 10부터 250까지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i가 제로일 때 1 곱하기 10, 10이 되겠죠. i가 1일 때 2 곱하기 10, 20이 되겠죠. i가 2일 때 3 곱하기 10, 30이 되겠죠. 해서 몇 개? 250까지 총 25개의 내용을 초기화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ARR1이라는 이 배열 25개에는 10부터 250까지가 초기화되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배열 1차원 배열 내에 들어있는 100부터 250까지의 모든 내용을 2차원 배열에 복사해보자 이런 소리죠. 실제로 메모리상으로는 얘도 인트형 25개를 사용하고 얘도 메모리상으로는 인트형 25개를 사용하고 똑같은 크기의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 보시면 메모리 카피하라 어디에다가 ARR2 누구예요? 실질적 2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죠. 여튼 2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라도 그 2차원 배열의 25개의 배열의 시작 주소가 되겠죠. ARR1도 실질적으로 25개 메모리의 시작 주소가 되고 사이즈 오브 인트 곱하기 25개 자 인트형 25개만큼의 사이즈를 모두 다 복사해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총 100바이트의 메모리가 모두 다 어디에 있는 내용이 ARR1에 있는 내용이 ARR2의 내용물이 카피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ARR1에는 100바이트에 10부터 250까지 25개가 쭉 저장이 돼 있었는데 여기에 쭉 25개가 저장이 되게 되겠지요. 한마디로 연속적인 메모리라면 1차원 배열의 메모리 내용물이나 2차원 배열의 내용물과 상관없이 메모리의 크기만 일치한다면 이와 같이 충분히 누구 메모리 카피를 사용해서 모든 내용을 이렇게 1차원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2차원 메모리에 복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지나고 나면 당연히 ARR1의 25개 메모리에도 10부터 250까지 AR2의 25개의 메모리도 10부터 250까지가 저장이 돼 있겠네요. 자, 그리고 출력을 해봅니다. 출력 문장에는 폼은 두 개가 있네요. 한 번 출력하고 푸데스 칸 나누고 한 번 출력하고 자, 두 번을 출력을 하는데 한 번은 폼은 하나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한 번은 폼은 두 개로 만들어져 있네요. 폼의 폼은 이거는 1차원 배열을 출력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이거는 2차원 배열을 출력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1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인덱스가 하나로 처리하는 게 쉽고 2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인덱스를 두 개로 처리하는 게 쉽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여튼 i는 제로부터 24번째까지 돌리는데 ARR1에 제로, 2, 3, 4 이렇게 출력을 하다가 몇 번째가 됐을 때 i가 누가 됐을 때 4가 되고 나면 플러스 1이 5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되겠죠. 이때 뭐 해라? 푸데스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으니까 뉴라인을 출력해라. 그렇다면 i가 4가 됐을 때는 항상 뉴라인이 쳐지겠죠. 한마디로 4의 배수가 됐을 때는 그래서 5개씩 출력하고 뉴라인을 때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0부터 50까지 출력하고 그 다음에 60부터 100까지 출력하고 110부터 150까지 출력하고 이렇게 쭉 250까지 출력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2차원 배열에 있는 내용도 어차피 출력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폼은 두 개를 사용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i가 제로부터 4까지 증가하는 동안 i가 제로일 때 j도 제로부터 4까지 증가를 하면서 이 내용을 출력하겠죠. 이 포문은 5번 도니까 i가 제로일 때 j는 제로부터 4까지 몇 개의 10부터 50까지의 5개의 내용을 출력하고 이 포문은 벗어나겠죠. 그렇다면 뉴라인을 하나 때리네요. 그 다음에 다시 i 뿔뿔 1이 증가하고 i는 1이 되고 다시 j는 0부터 4까지 한마디로
i가 1일 때 또 다시 j가 0부터 4까지 출력이 되니까 여기는 60부터 100까지가 출력이 되겠네요. 그리고 뉴라인을 때리고 이와 같이 실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첫 번째 폼은 1차원 배열을 출력한 거고 이건 두 번째 폼은 2차원 배열을 출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1차원 배열에 있는 내용을 2차원 배열에 모두 다 이와 같이 카피를 한 다음에 출력을 할 때 이거는 인덱스 하나를 i를 0부터 24까지 증가를 시키면서 출력을 한 내용이고 이 내용은 i는 0부터 4까지 j도 0부터 4까지 i가 0일 때 j의 0부터 4까지 i가 1일 때 0부터 4까지 i가 2일 때 j는 0부터 4까지 이렇게 해서 쭉 25번을 이렇게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1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을 사용해서 0을 대각선 방향으로 대입하는 내용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그 전 예제와 똑같은데요. 우선 이거는 1차원 배열을 사용해서 네, 25개 중에 5개의 대각선 방향에 0을 이와 같이 대입한 예제. 그리고 이건 2차원 배열을 사용해서 5개의 대각선 방향에 0을 대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프로그램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좀 전 예제와 같이 배열 1차원 배열 25개, 2차원 배열 25개, 5 곱하기 5짜리, 그리고 초기화를 A 1차원 배열에 10부터 250까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카피를 사용해서 2차원 배열에다가 1차원 배열에 있는 내용을 몇 개? 인트형 25개를 카피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2차원 배열도 1차원 배열도 모두 다 10부터 250까지 25개의 내용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두 개의 포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칸을 나누고 또 아래쪽에도 두 개의 포문이 있는데요. 자, 각각 얘는 1차원 배열의 대각선 방향을 5개를 0으로 대입하고 출력한 예제. 이건 2차원 배열을 대각선으로 5개 초기화하고 출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1차원 배열 ARR을 초기화하는 내용을 보면 우선 0을 5개 대입해야 되니까 폼은 5번 정도 돌겠죠. 그래서 0부터 4까지 5번 도네요. 그러는 동안 ARR1에 대각선 방향으로 0을 초기화하고자 하면 0을 대입하고자 하면 우선 ARR1 제로를 0으로 대입해야겠죠. 그래서 i가 0일 때는 0, 0일 때는 0 해서 0을 대입하게 되고 제로에다가 그 다음에는 1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6에다가 대입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i가 한 번 돌고 나면 1일 때는 5 플러스 1 해서 6, 6에 몇 번? 0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다 대입해야 되죠? 네, 12가 되는 곳에다가 대입해야겠죠. 그래서 2가 되고 2가 돼서 12에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죠? 대각선 바닥의 방향이다 보니까 항상 5개를 건너뛴 곳에 하나씩 증가하는 곳에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만들어서 모두 다 0을 대입해 넣을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25개를 모두 다 출력을 했더니 대각선 방향이 0이 초기화되는 이렇게 대입되는 형태로 만들어지더라. 자,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하죠. 그리고 이것들을 계산해야 되니까 복잡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2차원 배열을 한번 해보다 보면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만약 i는 0부터 4까지 2차원 배열의 내용은 모두 다 대각선 방향이다 보니까 어때요? 앞에가 행이고 뒤에가 열이라면 행과 열이 같은 곳을 모두 다 0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ARR 00를 0으로 만들고 12를 0으로 만들고 22를 0으로 만들고 33, 44를 각각 0으로 만들고 나면 모두 다 대각선 방향이 0으로 만들어진 형태로 출력이 되더라. 이와 같이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1차원 배열의 내용이나 2차원 배열의 내용이나 똑같은 내용 형태로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어떨 때는 문제 해결하는 게 2차원 형태로 사용하는 게 문제 해결에 훨씬 효율적일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1차원적으로 해결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가 있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예제를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전 예제를 포인터를 사용해서 한번 구현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치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인트형 1차원 배열 몇 개 만들어져 있습니까? 네, 25개. 앞에 예제와 같이 25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25개가 만들어져 있을 때 조금 전처럼 대각선 방향의 0으로 모두 다 대입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1차원 배열에 있는 내용은 2차원처럼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하게 에,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원을 우리는 포인터 변수를 사용해서 2차원처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걸 공부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차원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어디다 저장하죠? 네, 맞습니다. 2차원 배열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터 변수 AP에 저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수가 5개씩 건너뛰어진 그러면 실질적으로 1차원 배열 AR날에 이 내용을 2차원 배열 AAP를 사용해서 5 곱하기 5짜리 배열처럼 사용하는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요. 여튼 AR날의 1차원 배열에 110부터 250까지 초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AP는 실질적으로 누구의 시작 주소를 AR날의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고 이 메모리 시작 주소부터 2차원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보는 바와 같이 1차원 배열을 2차원 배열처럼 AP00에 0를 넣고 11에 1을 넣고 222 0를 넣고 3344에 각각 이렇게 0을 저장을 하게 되면 훨씬 쉽게 대각선 방향의 0을 AR날의 메모리에다가 저장할 수가 있고 또 AR날에 있는 내용도 이와 같이 2차원 배열처럼 사용하게 되면 훨씬 쉽게 출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직접 AR날 1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본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1차원 배열로 해결하기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면 이와 같이 2차원 배열처럼, 다차원 배열처럼 혹은 다른 차원의 배열처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조금 더 쉽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9 곱하기 9짜리 총 9, 9, 81 몇 개예요? 81개의 정수들이 만들어져 있다면 이와 같은 과제가 주어졌다고 전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대각선 방향에 한마디로 어, 영행 0열, 영행 1열, 영행 2열, 영행 3열이 되겠죠. 이 3열부터 4, 5열까지 모두 다 3열, 5열까지의 모든 내용이 1로 이와 같이 만들어지고 또 이 내용은 또 여기 보시면 1, 0행, 2, 1행, 2행, 3행, 3행, 4행, 5행이라면 3행부터 5행까지의 내용이 모두 다 1로 만들어지고 또 이 중간 부분만 9개의 내용이 3으로 만들어지는 이와 같은 형태를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1차원 배열의 이와 같은 내용들을 1차원 배열을 사용해서 해결하려면 쉽지 않게 조금 더 어렵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다른 차원의 배열처럼 사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예제를 1차원 배열에 있는 이와 같은 내용물을 이런 배열처럼 이원 배열처럼 이원 배열처럼 내용을 바꾸고자 할 때 다른 차원의 포인터 배열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터를 이용해서 바꿔보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자, 우선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하기보다는 소스가 조금 길어서 간단한 언급을 몇 가지만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린트라는 이 어레이 프린트라는 이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의 역할을 보면 여기 ARR9이라고 돼 있는 놈이 있는데 얘가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타입 디프 돼 있습니다. 타입 디프. 타입 디프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와 같이 돼 있고 하나는 이와 같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선 ARR9이라는 놈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우리가 처음 보는 코드입니다. 보시면 만약 타입 디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없습니다. 없으면 어떤 코드만 있겠어요? 이것만 있는데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죠. 어떤 거죠? 잘 보시면 인트형은 인트형인데 어떤 인트형이냐? 자, 2차원 배열의 열의 개수가 9개짜리인 2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 포인터 변수 ARR9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해하시겠죠? 자, 이 내용이 만약 앞에가 타입 diff가 있으면 ARR9이라는 얘는 포인터 변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포인터 변수를 만드는 자료형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인트라는 건 뭐죠? 네, 4바이트 정수를 만드는 자료형이 되겠죠. 그와 같이 타입 diff라는 것은 자료형을 이름을 재정의하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이때 ARR9은 포인터 변수가 아니라 이와 같은 일을 하는 포인터 변수를 만드는 자료의 이름이 된다. 자, 그렇다면 여기 ARR 프린트라는 이 매개 변수의 자료형이 ARR9입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이 전체 문장은 어떤 형태와 똑같냐? 이 형태와 똑같습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네, 인트형은 인트형인데 배열의 2차원의 열의 개수가 9개인 시작 주소, 2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다. ARR이 됐습니까? 이와 같은 포인터 변수를 만드는 자료형을 이렇게 타입 diff를 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애를 직접 써도 되는데 왜 이렇게 형을 이름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까요? 그 이유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사용된다면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명확하고 사용하기가 쉽고 코드도 간결하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여튼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요? 열의 개수가 9개인 2차원 인트형 배열의 2차원 주소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는 애다. 그렇다면 이것만 보더라도 어떤 내용을 출력할 것인지는 저희가 어림짐작할 수 있습니다. i는 0부터 8까지, j는 0부터 8까지, ARR 0, 0, 0, 1, 0, 2 해서 몇 개 출력하겠어요? 9 곱하기 9, 81개를 출력하죠. ARR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9 곱하기 9만큼 81개의 모든 내용을 출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 ARR 프린트가. 자, 이거 9개 출력하고 뉴라인 때리고 9개 출력하고 뉴라인 때리고 하다 보니까 9 곱하기 9까지 죄송합니다. 행과 열의 개수 9 곱하기 9짜리 81개를 출력하게 되겠지요. 여튼 시작 주소만 주면 81개의 9 곱하기 9를 행과 열 형태로 출력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주소로 넘어오는 애는 분명 2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인데 열의 개수가 9개짜리인 걸 알 수 있죠. 네, 그러면 한번 예제를 보도록 할까요? 우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인트형 ARR 9 곱하기 9 해서 81개의 배열을 만들어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81개의 배열이 아니죠. 81개의 인트형 메모리를 갖는 배열을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튼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ARR 프린트 여기 또 있네요. 그리고 또 ARR 프린트 여기 또 있네요. ARR 프린트 여기 있네요. ARR 프린트 여기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그림을 봤었죠. 어떤 그림이냐면 이 그림. 자, 바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 출력을 9 곱하기 9짜리 81개씩 몇 번 출력했어요? 네 번 출력했죠. 그 네 번 출력을 누가 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네, 바로 ARR 프린트 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출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9개의 9 곱하기 9개 9짜리 81개의 메모리를 처음에 메모리 셋이라는 함수는 뭐 하는 애죠? 초기화하는 함수죠. 시작 주소를 줬습니다. 배열의 시작 주소 81개 인트형 배열의 시작 주소가 되겠습니다. 0으로 초기화해라. 자, 메모리는 얼마만큼? 인트형 곱하기 9개 곱하기 9개 81개의 인트형 메모리 모두 다를 0으로 초기화해라. 그리고 출력했더니 당연히 어떻게 출력이 되겠어요?
이와 같이 9 곱하기 9짜리 0이 모두 다 0으로 출력이 됐겠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ARR의 시작 주소를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ARR3로 형변환하는데 ARR3를 형변환하는데 AP에 저장하죠. AP는 ARR3형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RR3는 무엇이냐? 타입 디프 되어 있습니다. 얘도. 자,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타입 디프 되어 있는데 타입 디프가 없으면 얘는 포인터 변수가 되겠죠. 포인터 변수는 포인터 변수인데 3차원 인트형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는 애. 근데 3차원 인트형 배열은 인트형 배열인데 행과 열이 각각 3 곱하기 3짜리인 3차원 인트형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는 애죠. 그렇다면 ARR3로는 어떤 역할을 하죠? 네, 3차원 배열처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타입 디프가 붙었다는 소리는 ARR3가 포인터 변수가 아니라 어떤다는 의미라고요? 이와 같은 의미를 갖는 변수를 만들어내는 자료형으로 사용이 된다. 자, 그렇다면 여기 ARR3 AP라고 만들었으니까 AP는 어떤 포인터 변수라고요? 네, 이와 같은 포인터 변수가 되겠습니다. 3차원 배열처럼 사용 가능한 행과 열이 3 곱하기 3짜리인 3차원 배열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터 변수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터 변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튼 이 포인터 변수니까 당연히 4바이트일 뿐이죠. ARR 배열에 이 81개의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저장을 했습니다. 그럼 AP 가지고는 메모리를 3 곱하기 3짜리 행과 열을 갖는 3차원 배열처럼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 보시면 자, 이 코드를 잘 보시면 여기는 i가 0부터 9까지 8까지 9번 돌고 j는 0부터 2까지 3번이 돕니다. 그 동안에 여기 보시면 AP 0 1 0 자, i가 여기 있고 j가 여기 있다. 자, 이 코드를 잘 보세요. 이 코드를. 자, 그렇다면 ap라는 놈은 플러스 1을 하면 얼마만큼씩 건너뛰죠? 한마디로 i가 1씩 증가를 할 때마다 몇 개씩 건너뛰냐면 열과 행에 3 곱하기 3씩 9개씩 건너뛰겠죠. 그러니까 i가 한 번씩 증가할 때마다는 당연히 i가 한 번 증가할 때마다는 9개씩 건너뛰어진 내용이 되겠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는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개를 i가 한 번씩 증가할 때마다 9개 요소를 건너뛴 이 주소, 또 9개를 건너뛴 이 주소, 9개를 건너뛴 이 주소, 9개를 건너뛴 이 주소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다 보니까 i가 1씩 증가할 때마다 i의 내용은 이 주소의 인덱스를, 이 주소의 인덱스를, 이 주소의 인덱스를, 이 주소의 인덱스를 갖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는 몇 번 돌아요? 9번 도니까 이렇게 9개를 의미를 하게 되겠고,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AP0 하면 처음에 시작 주소를 의미하고, 1 하면 열의 개수 3개를 건너뛰었으니까 실질적으로 메모리상으로는 몇 개 건너뛰겠어요? 3개 건너뛴 내용이 되겠죠. J가 0이라면 자, 0, 1, 0이라면 누구를 의미할까요? 메모리상으로는 바로 얘를 의미하겠습니다. 왜냐? 제로 인덱스에 1 인덱스에 제로니까 이거. 자, AP 조금 전에 여기다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모든 내용이 치워지는데 제로 1 제로가 누구를 의미하냐? 바로 이 1을 의미하겠습니다. 1을. 그 다음에 1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당연히 인트형 하나를 건너뛰겠죠. 그래서 1을 의미합니다. 1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당연히 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을 0으로 만들고 1로 만들고 2로 만들면서 얼마를 넣었어요? 1씩 넣었기 때문에 이 세 개를 어디에서 자, 또 프로그램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j가 0, 1, 2가 됐을 때 0, 1, 0, 1, 2가 됐을 때 1로 저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몇 번 돌려요? i를 8까지 9번을 돌리니까 또 다시 i가 1로 변한다면 i는 누구의 9개를 건너뛴
이 행을 뜻할 것이고 이 메모리 시작 주소를 뜻할 것이고 1이니까 실적으로 한 번 건너뛰겠죠. 근데 행이니까 열의 개수 3개를 건너뛰겠죠. 그래서 누구를 뜻하겠어요? 이 메모리를 의미하고 여기가 0이라면 누구를 의미해요? 1을 의미하겠죠. 1이라면 여기를 의미하겠죠. 2라면 여기를 의미하겠네요. 그래서 i가 1일 때 0, 1, 2는 모두 다 1로 저장을 하고 자 그래서 i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도 마찬가지죠. 모두 다. 그래서 i가 2일 때 j는 0, 1, 2를 1로 만들고 그래서 다 이 내용들만 모두 다 1로 만들다 보니까 여기가 1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문이 바로 쭈루룩 1로 만들게 되고 출력을 하게 되면 방금과 같은 결과치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1로 만드는 건 방금과 같이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1로 만드는 건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자, 여기 보시면 우선 이거는 어떻게 1로 만들었냐? 여기 3개를 1로 만들고 여기 3개를 1로 만들고 3개를 1로 만들고 해서 몇 번? 네. 6번, 7번, 8번, 9번을 여기를 1로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걸 통째로 1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걸 통째로 1로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 쓴 방법은 어떻게? 한 번 1로, 한 번 1로, 한 번 1로, 한 번 1로, 1로, 1로 해서 9번을 1로 3번씩 만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프로그램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냐? 자, AP 3이다 라고 결정을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AP 3이라고 결정을 해버리면 어떤 걸 의미할까요? AP3이 고정을 했으니까 자 AP 이렇게 하나 둘 셋 3차원 배열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3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소리는 첫 번째가 9개를 대표한다 그랬죠. 왜? 3 곱하기 3짜리 9개를 의미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앞에 치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9개씩 건너뛰죠. 그러다 보니까 0 9개 건너뛰고 1 9개 건너뛰고 2 9개 건너뛰고 바로 죄송합니다. 바로 자, 여기를 잠깐 지우도록 하겠어요. 이곳의 내용부터를 얼마로? 3으로 고정을 시킨 겁니다. 3으로. 그 다음에 0, 0이면 누구를 뜻해요? 바로 이 메모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0, 1이면 누구를 뜻해요? 이 메모리. 0, 2는 이 메모리. 한마디로 0에 해당하는 놈이 바로 이 세 개가 되는 거고 1에 해당하는 놈이 바로 이 세 개가 되는 겁니다. 2에 해당하는 놈이 이 세 개가 되겠죠. 그러면 3에 해당하는 놈은 당연히 이 세 개가 되겠죠. 4에 해당하는 놈은 이 세 개가 될 것이고 5에 해당하는 놈은 이 세 개, 6에, 7에, 8에 해당하는 놈이 이 세 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0, 1, 2로 변할 때 0일 때는 0이면 얘가 1이면 얘, 얘가 2면 얘를 의미하겠죠. 이와 같이 1일 때는 당연히 이 세 개를 의미한다 그랬으니까 1에 0, 1에 1, 1에 2를 의미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상에 이와 같이 돌렸습니다. 3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i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8까지 돌린다는 거, 9번 돌린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얼마부터? 0부터 2까지 이와 같이 1로 대입을 하게 되면 바로 얘는 i는 i부터 8까지 9번을 돌리고 얘는 각각 j는 얘가 0부터 8까지 가는 동안 0부터 2까지 3번씩 돌면서 이 내용을 3개씩 1로 초기화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면 이와 같이 두 개가 초기화가 될 것이고 이 내용은 누구에 의해서? 바로 이 내용에 의해서 ARR의 내용이 출력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여기 보시면 3333이 중간에 이렇게 박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몇 번? 9개죠, 9개. 9개를 3으로 이렇게 대입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내용은 우선 포문은 몇 번을 도는가 한번 보면 3부터 6까지니까 3부터 5까지 돌겠네요. 3번 돌죠. 그리고 J는 0부터 2까지 3번 도니까 3, 3은 9. 하여튼 이 문장은 9번이 이렇게 대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3을 중간에 박으려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AP를 이용해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P 여기다 또 한번 써보도록 하죠. AP라는 놈이 3차원 배열처럼 사용 가능한 놈인데, 자,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 그랬죠? 바로 이 행을 9개의 행을 건너뛰는 의미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0, 1, 2, 3부터 자, 3개를 초기화하기 위해서는 자, 이 3개를 관장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3부터 어디까지? 4, 5까지 3, 4, 5 어디를 변화시켜야겠어요? 바로 이곳을 여기를 3부터 5까지 아니 6 3, 4, 5까지 변화를 시켜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바로 죄송합니다. 바로 AP에 i가 얼마부터 3부터 5까지 여기 i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AP에 자 여기가 3부터 얼마부터 3부터 5까지 변화가 있고 3, 4, 5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었을 때 그 다음 시작은 어디서부터? 바로 이곳을 시작으로 기준을 만들려면 지금 여기는 3이라고 하면 여기가 될 텐데 여기 제로 제로라면 여기가 제로 제로라면 얘를 의미하겠지만 실적으로 나는 여기서부터 중간부터 초기화를 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는 누구를 대표? 세 개를 건너뛰어야겠죠. 세 개 건너뛰려면 누구를? 바로 여기를 1로 만들어야 얼마만큼? 세 개를 한꺼번에 건너뛸 수가 있겠죠. 그리고 1, 제로가 의미하는 바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요소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제로, 1, 2가 의미하는 바가 뭐죠? 바로 제로, 1, 2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3일 때 여기를 1, 2, 3을 3으로 채우면 되겠죠. 4일 때 제로, 1, 2를 모두 다 3으로 채우면 여기가 초기화 될 것이고 5일 때 한마디로 이 문장에 했을 때 5일 때 여기를 1로 고정시키고 1이면 여기를 뜻할 것이고 제로 1 제로 5 1 제로일 때 여기를 뜻하겠죠. 5 1 1일 때 누구를 뜻해요? 얘를 뜻하겠죠. 5 1 2일 때 3을 뜻하겠죠. 이곳을 뜻하겠죠. 그래서 이곳에다가 이렇게 세 개를 초기화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재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3짜리를 여기다 삽입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 내용은 이와 같이 3부터 5까지 가는 동안 1로 고정을 시키고 여기는 0부터 2까지 증가를 시키면서 3으로 이렇게 대입을 했더니 그리고 이 문장을 출력을 했더니 이와 같이 3이 9개가 삽입이 되더라.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굳이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있냐? 예, 물론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서 보이고자 하는 것은 1차원 배열이나 2차원 배열이나 3차원 배열처럼 배열을 다차원 배열로 다른 혹은 다른 차원의 배열처럼 사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조금 더 혹은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예,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